자, 오늘이 3월 22일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말이죠. 주말에 이제 애틀란타로 떠나간 다저스의 수호신 이 켈리 젠슨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켈리 젠슨이 지난 19일이었죠. 애틀란타와 1년 1,600만 달러의 계약을 하면서 결국에는 오랫동안 몸담았던 다저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직장 폐쇄 때에도 저희가 한 차례 정도 이 컨텐츠를 통해 다뤄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저스와 재계약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이 현지, 특히 이제 LA 지역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애틀란타로의 이적은 좀 다소 의외인 그런 그렇죠.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다저스와 직장 폐쇄가 끝난 후에도 협상을 이어갔다고 하죠. 그 밖에도 뭐 필라델피아나 토론토 얘기가 애틀란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왔었는데, 애틀란타는 킴브레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가운데 갑자기 젠슨으로 선회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커쇼 선수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 이 투수진의 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젠슨 선수와는 또 결별을 택했는데요. 이 사실 프리먼 선수와 6년 1억 6,200만 달러 계약하면서 이 페이롤, 이 사치세 라인, 4차 사치세 라인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사치세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CBT 페이롤로 봤을 때는 다저스의 이 연봉 총액은 2억 7,700만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치세 라인까지 1,300만 달러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4차 사치세 라인을 넘게 되면 드래프트 픽이 날아가게 되잖아요. 이런 위기가 있었고, 그냥 연봉 총액으로 봤을 때는 다저스가 매치보다 많습니다. 올 시즌에 쓰는 돈 자체는 2억 7천만 달러가 넘어요. 그래요. 그런 걸 따졌을 때도 다저스가 좀 돈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구나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젠슨 선수 2022 시즌 이제 만 34살이 되는데요. 이제 통산 350세이브, 평균 자책점은 2.37을 기록한 뭐 정말 내셔널리그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마무리로 군림했었던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저스의 마무리로 12년 동안 활약을 하면서 350세이브를 거뒀는데 이건 다저스 프랜차이즈 신기록이죠. 네. 1위의 기록이고요. 현역으로 따지더라도 킴브레이에 이어서 2위입니다. 맞습니다. 2017년을 앞두고 5년 8천만 달러, 이제 불펜 투수로서는 정말 뭐 큰 계약을 그렇게 맺었었는데, 그렇죠. 사실 첫 시즌 2017 시즌에는 잘했고 또 그 이후로 3년 동안은 다소 좀 부진했었던 것 같습니다. 3점대 평균 자책점을 3시즌 연속 그렇죠. 기록을 했거든요. 단순히 평균 자책점뿐만 아니라 워낙에 경기 중에 보여주는 그 불안한 모습 때문에 포스트 시즌 정작 중요한 상황에는 젠슨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이 등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뭐 앞서 포스트 시즌에서도 커쇼랑 젠슨이랑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로버츠 감독이 비난의 그렇죠. 도마에 오른 적도 굉장히 많았었고, 2020 시즌에는 월드 시리즈에서도 이 훌리오 유리아스가 젠슨 대신에 마무리 투수로 올라왔었던 게 기억이 나시는 팬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다저스가 했다. 이런 반응도 많았었고요. 하지만 지난 시즌 이 댄슨 같은 경우에는 주무기인 커터의 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살아났고요. 네. 또 슬라이더의 비중을 늘리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평균 자책점도 2.22, 38세이브로 어느 정도 좀 부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남은 올 시즌에 뭐 라이스 리글레시아스를 제외하면 FA로 나오는 불펜 투수 중에 젠슨만한 선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그렇죠. 해드렸었는데, 그동안 좀 팀을 찾는 게 어려움이 있었던 느낌도 듭니다. 일단 LA 타임스 등 이제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젠슨이 이 FA 되고 초기에 발했던 이 기간이 3년이었던 게 가장 큰 장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뭐 3년에 5천만 달러 이상을 원했다라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있었었는데, 네. 이 3년 이상 장기 계약을 줄 팀이 없었던 걸로 지금으로서는 좀 보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1년 1,600만 달러의 계약을 한 걸 텐데요. 일단 다저스 외에도 여러 팀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애틀란타로 가게 된 이유, 직장 폐쇄 이후에 이틀 안에 빠르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사실 스프링 캠프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지금 뭐 직장 폐쇄 때문에 계속해서 FA 협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촉박한 시간에 이 애틀란타도 데드라인을 젠슨에게 줬기 때문에 다저스의 오퍼를 기다리기에는 좀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다라고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라고 한다면 역시 젠슨이 계속해서 앓고 있는 이 심장 질환 때문에 뭐 건강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뉴욕이라던가 토론토라던가 이런 지역에서는 홈 경기를 뛸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경기에서 뛸 수 없다는 그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젠슨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자여서 백신 접종을 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젠슨을 정작 홈 경기에서 못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도 이 젠슨의 수요가 좀 적었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 2년 1,000만 달러 맥큐 선수 영입에 이어서 젠슨까지 품었습니다. 단숨에 필승조 2명을 보강하면서 이제 불펜 진영이 굉장히 좀 두터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습니다. 있겠어요. 애틀란타의 지난 시즌 포스트 시즌 때 불펜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었잖아요. 네. 하지만 정규 시즌에는 사실 불안한 점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가을 야구 전까지는 불펜이 약점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젠슨과 맥큐를 영입하면서 약점이었던 불펜까지 보강한 애틀란타죠. 네, 윌 스미스가 어쨌든 월드 시리즈 우승 마무리다 보니까 이 젠슨을 영입해서 자신이 밀리는 거, 이 마무리 투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자존심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안소 플로스 단장이 젠슨 영입 직전에 미리 또 얘기를 나눴는데,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반지 하나를 더 차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쿨한 반응 보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젠슨도 쿨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이 다저스의 악감정은 없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요. 뭐 프리드먼과도 통화를 했고 헤어지게 되어서 서로가 또 힘들어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로버츠 감독 같은 경우에도 이 젠슨과의 이별 뭐 표면적인 이 인터뷰를 통해서는 굉장히 또 아쉬워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어쨌든 애틀란타와 젠슨의 계약은 1년뿐이고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 걸 이런 말을 했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2022 시즌의 다저스의 뒷문 그럼 이제 누가 지키냐 여기에 대해서 로버츠 감독이 입을 열기는 했습니다. 네, 일단 이 로버츠 감독 본인은 집단 마무리로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일단 제일 앞서 있는 선수는 당연히 트레이 낸이겠죠. 그런 상황에서 팀의 최선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는데 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트레이넨 같은 선수를 마무리로 고정시키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상황에 쓰는 게 다저스 같은 팀에는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펜에서 제일 좋은 투수가 트레이넨이기 때문에 그 선수를 제일 위기 상황에 올리는 게 팀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버츠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또 다른 마무리 옵션이라고 한다면 역시 뭐 데니엘 허드슨 선수 오프시즌 1년 700만 달러에 계약한 선수가 또 대기 중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거기다 옵션 중에서 이 마무리 옵션, 그러니까 세이브 조건에 따른 옵션이 있기 때문에 허슨이 실질적인 다저스의 마무리를 맡게 될 확률이 지금으로선 저는 제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라테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그라테롤 선수도 올해 뭐 새로운 구종을 추가해서 뭐 던질 수 있는 공 4개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라테롤 선수도 가능성이 있겠고 빅포드나 베시아 뭐 이런 선수들도 현지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우 기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드슨 선수가 현재로서는 제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문제는 이제 집단 마무리 체제를 시도한 팀들은 정말 많았는데 네. 대부분은 실패했다는 거죠. 세이버 매트릭스에 따르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장 강한 불펜 투수는 정말 위기 상황. 사실 9회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8회 투아웃 만루야. 이런 상황에서 낼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8회가 아니라 6회가 될 수도 있고 7회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럴 때 사실 다저스는 젠슨을 9회에 아껴두고 미리 이제 트레이넨을 썼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번 자리가 잡힌 상황에선 괜찮은데 마무리를 아예 돌려가면서 쓰겠다. 이건 예전에 보스턴도 그랬었고 대부분 실패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2022 시즌 이 마무리 투수 한 명이 빠졌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좀 이제 다저스 팬분들이 꽤 불안불안해 했었던 젠슨이기 때문에 뭐 젠슨이랑 이별하는 거 뭐 아쉽기는 해도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단연 계약이 아니라 1년 계약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 마무리 투수의 이탈로 한 선수씩 보직이 바뀐다는 게 어떠한 이 나비 효과로 이어질지는 좀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불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헨리 젠슨 선수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제 다저스의 마무리 투수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